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켰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 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을 해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을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은 두 가지. 첫 번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작업 대출을 원하는 분들에게 대출은 해주지 않고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등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입금된 돈을 다시 어디로 송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유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와 무혐의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께서는 지난 영상 한번 보고 오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송금을 했다가 문제가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 이름만 들으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저희 뉴 로이어 법률사무소가 무혐의를 받아들인 실제 의뢰인분의 사례를 기반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뢰인분께서는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에 속아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의 피의자 신분이 되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왜 이런 상황에 휘말린 것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신의 계좌로 바로 받으면 수사기관한테 들키겠죠. 그래서 수사기관 추적이 어렵도록 다른 사람 통장을 통해서 돈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까 내가 당신 계좌에 입금해준 돈을 내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입금해라, 이렇게 이른바 돈 세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송금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섬뜩하죠? 저희 의뢰인분께서 송금책으로 활동하신 금액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경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시켰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검사실에 의견서 제출을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한 뒤에 저희 의뢰인분이 처한 상황과 송금책에 관여한 행적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저희 의뢰인분은 정말 절박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여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더라고요. 의뢰인분이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할 수 없게 적절히 회유하고 압박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조종해 나갔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분이 송금책 행위를 했을 당시에 처한 상황, 연락 내역, 심지어 의뢰인분의 동선까지 치밀하게 분석을 했고, 동일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증거 수집에 따른 사실관계 분석뿐만 아니라 법리적 주장도 10개 이상의 판결례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개진했습니다. 나아가 저는 검사실과 직접 소통하여 검사님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캐치하여 보충 의견을 개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즉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가 송금책이 된 경우에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처럼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법리와 판결례를 근거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개진한다면 저희 의뢰인분의 사례처럼 무혐의 처분이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 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몰리셨다고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방조로 실형의 위기에 처하셨다고요? 저희 뉴 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억울하신 의뢰인분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